첫사랑이 저승사자가 되어 다시 나를 찾아왔다. 판타지 로맨스, 리미티드 타임, 공명과 김이나의 작품 내가 죽기 일주일 전. 콘텐츠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안내합니다. 콘텐츠 전문 매거진 단. 저는 박현민 편집장입니다. 티빙 시리즈예요. 티빙 오리지널. 최근 티빙의 웨이브랑 합병 얘기가 주구장창 나오면서 사실 웨이브는 오리지널 시리즈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 티빙은 이제 명맥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편성이 좀 독특합니다. 티빙으로 먼저 공개를 했고 2회차씩 6개가 공개되고 끝이 나면 TVN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가끔 티빙 오리지널이 원경도 그랬지만 뭐 TVN으로 다시 뒤늦게 방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역시 이제 티빙의 오리지널 확보를 위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한 어떤 현명한 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근데 그러다 보니까 티빙이라는 플랫폼이 그렇게 넷플릭스만큼은 안 되어 있다 보니 저는 이 작품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주변에서 이 작품을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아마도 TVN으로 방영되면 좀 더 얘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어쨌건 지금의 파급력은 그 정도입니다. 일단 이 카피가 인상적이죠. 첫사랑이 저승사자가 되어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제까지 저승사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저승사자들 웬만큼 이제 기억을 잃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근데 그 저승사자가 내 첫사랑이야. 이래서 로맨스가 되는 겁니다. 도깨비랑 인간의 로맨스였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저승사자가 나오지만 그건 이제 로맨스라기보다는 이제 뒤에 이제 과거에 이제 전생의 인연이 이제 나오는 써니와의 인연이 나와서 재밌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이런 주연 2명을 아예 이런 설정을 한 거는 독특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약간 메시지가 있는데 친구가 첫사랑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청춘을 허송세월로 보내던 이 주인공 희완, 정희연 앞에 이 라무가 나타나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고편을 보고 1편을 봐도 2편을 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라무라는 이름이 본래는 이제 공명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희완이 김민하 배우의 캐릭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우절의 장난 때문에 이름을 바꿔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두 사람은 서로 이게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재밌는 거는 사실 희완이 혼자 재밌었지만 결국 라무도 그런 거에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그래서 계속 작품에서 얘를 라무라 불렀다, 희안이라 불렀다, 얘를 희안이라 불렀다, 라무라 불렀다고 해서 자막을 봐도 헷갈리고 부르면서도 헷갈리고 그걸 적응하는 데까지가 한 인류애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이건 역시가 좀 쉽지 않습니다. 공명과 김민하 배우 되게 저는 신선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명을 되게 오랜만에 보는다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김민하 배우는 좀 요즘에 그 빠친코 주연을 처음으로 한 이후에 최근에 잠잠했다가 조명가게 작년 연말에 나왔었잖아요. 그 뒤로 요거까지 나와서 좀 자주 보게 돼서 반갑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건주 배우가 최근에 채널A 드라마인 체크인 한양에서 서브 남주를 했는데 되게 매력있다, 쟤 누구지라는 생각을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우리 배우 요 네 명의 조합을 봤을 때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생기더라고요. 지점이 바로 사람 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라는 건데 사실 작품을 보면은 주연 배우나 조연 배우들이 묶여서 한 소속 배우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장단이 있는데 일단 단점부터 말하면 예전에는 이거를 뭐 한 20년 전만 해도 끼어 팔기라는 되게 안 좋은 단어를 사용했었거든요. 이 주연을 한 명 넣으면서 얘 급 안 되는 조연을 붙여서 같이 판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되게 부정적인 색채였다면 최근에는 사실 요거는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 역시 어떤 협상의 과정이고 그러면서 더 좋은 배우를 데려올 수 있고 또 신인 배우를 또 푸시할 수 있는 어떤 소속사와 제작사의 뭐
타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작품에 해를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한 케이스예요. 4명 다, 주연 배우 4명 다 한 소속사인 경우는 드물거든요. 사람 엔터테인먼트가 대표님이 아주 이런 일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촬영할 때는 사람 엔터의 소속이었던 김민아 배우가 지금은 사실 이제 소속사를 옮겼어요. 작년 8월에 옮겼는데 눈컴퍼니로 가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여전히 사람 엔터입니다. 저는 이 캐릭터들을 봤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명의 캐릭터가 되게 이제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데 공명을 떠올리면은 멜로가 체질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멜로가 체질 캐릭터와 좀 닮아 있다, 맥이 뭐 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김민아 배우 아까 제가 조명가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명가게. 조명가게에서도 뭔가 사랑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힘들어하는데 이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너무나 조명가게와 이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김민아 캐릭터가 굉장히 닮아 있었어요. 뭔가 삶을 포기하고 뭔가 그런 다 놓아버린 캐릭터인데 그 사람을 만나서 다시 기억하게 되는 그 과정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맨스는 아니었다면 이 작품은 완벽하게 로맨스다 보니 이 두 명의 케미가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이 작품이 좀 저는 밀고 싶은 게 요거거든요.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타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회빙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회빙한이 재밌는 것 중에 이제 회기에 재밌는 것이 시간을 이제 알 수 있다인데 이건 회기물은 아니에요. 근데 저승사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일주일 뒤에 죽어. 우리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죽음을 뭐 알려주고 이런 경우 있지만 시간까지 정확히 고지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고지했던 게 넷플릭스 시리즈의 지옥이라는 연상호 감독님의 지옥이라는 너 언제 죽어 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여주는 게 지옥이었다면 이거는 일주일 뒤에 죽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삶을 포기했던 이 친구가 일주일 동안 다시 삶을 이제 다잡게 되겠죠. 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났으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판타지와 로맨스의 이야기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계보. 저승사자 하면 여전히 남아있는 게 도깨비의 저승사자예요. 이동욱 배우는 여전히 저승사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뭐 구미호도 하고 했지만 여전히 저승사자로 한 계보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 신강과 천만영화인데 여기에는 이제 하정우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저승차사라는 표현을 하는데 상관없어요. 비슷한 개념이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지훈 배우도 나오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사가 있었으나 이후에 이제 임팩트가 있는 정사자가 없다가 요번에 이제 기억을 갖고 있고 첫사랑한테 간 저승사자 공명이 나옵니다. 뭘까요? Z셋의 저승사자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전자기기에도 익숙하고 뭐 그러니까 신세대의 느낌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 게다가 로맨스 대놓고 로맨스를 하러 왔다가 저는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음 저희가 크리에이터 얘기를 좀 했던 적 있잖아요. 크리에이터가 약간 요즘에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크리에이터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투자금을 이들만으로 받기 힘들 때 크리에이터가 투자금을 당기기 위한 어떤 요소가 되는 솔직히 현실적인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진짜 어떤 개입을 하는 이 연출이나 뭐 어떤 작품에 아니면 뭐 배우들의 크게 개입을 하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전자인지 후자인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노덕 감독님을 봤을 때 아마 두 가지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연애의 온도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현실 로맨스를 잘 보여줬잖아요. 이번에도 로맨스가 주를 이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감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넷플릭스 시리즈 글리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넷플릭스 시리즈 치고는 많은 사람이 안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계인이 주요한 소재인 작품입니다. 그때 이제 판타지와
CG가 크진 않았으나 CG가 나오는 작품이죠. 그러면 이 작품에서 판타지 플러스 로맨스잖아요. 저는 노덕 감독님만한 어떤 크리에이터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작품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이 잘 됐다라고 했을 때 잘 되는데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덕 감독님의 작품들을 좀 재밌게 봤고 어떤 이런 판타지 로맨스 내가 죽기 일주일 전 죽기 일주일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다면 그리고 공명 배우와 김민아 배우의 호감이 있다면 공명 배우의 멜로어 체질과 김민아 배우의 빠칭코와 조명 가게를 잘 봤던 분이라면 저는 좀 추천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도깨비 얘기를 했지만 도깨비가 좀 재밌었던 포인트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깨비가 도깨비 신부를 만나는데 도깨비 신부가 뭐예요?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긴장감을 늦추자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엔딩에서 큰 포인트를 했죠, 마지막에.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할 때부터 일주일 뒤에 죽어. 이걸 갖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인트가 이게 로맨스인데 긴장감이 시간이 다음날 이틀 3일 갈 때마다 긴장감 일주일 뒤에 죽는데 어떡하지? 진짜 엄청 올리려고 아주 디벨롭을 엄청 하는구나 빌드업을 엄청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네, 이런 것들의 매력 포인트를 느꼈다면 저는 이 작품은 한번 봐도 좋고 지금은 이제 TV용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다는 특장점도 있고 TVN으로도 TV로도 볼 수 있으니 그걸 챙겨서 보는 맛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은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뭐 그런 거겠죠. 죽기까지 일주일이 남았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할까? 여기까지입니다.